아, 그러시구나. 시간이 부족해서 쉬는 시간에 핸드폰 보고 그러고 있구나. 네? 그 짧은 시간에 한 개라도 풀면 되죠. 쉬는 시간이 애는 꼭 안 쉬어도 돼요. 네? 몸이 쉴 수밖에 없을 때 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뭘 정하고 삽니까?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있으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쉬는 시간은 그냥 뭐 이게 그냥 걸어오는 그냥 시간 규칙일 뿐인 거지. 거의 뭐 맞춰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부터 규칙적으로 사셨다고 그죠? 에너지가 나오면 공부하세요. 자, 뭐 어쨌든 오늘 또 필수형 파트에서 저번에 수능 유형에서 드린 숙제가 과제가 134번이었군요. 그쵸? 134번. 그 점이 있나? 그 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128번? 아, 네. 128번 어떻게 답 잘 나오지 않던가요? 아닌가? 좀 안 돼? 리우야 어떻게 해봤어? 아니 해보는 답까지 못 갔어? 나머지 친구 마찬가지로 해봤습니까? 맞아요. 맞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 133번은 복습을 하셨습니까? 네? 복습했어요? 왜 안 했어요? 했어요? 영상 보고 했어요? 그래서 이해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해했습니까? 준석이 했어요? 133은 했어요? 133 했냐 너? 이거 합익이라고 알려는데 우리 아이는 시간 있었나 모르겠는데 133 했어요? 했어요 알겠어요. 133을 혼자 다시 풀어서 풀리는 친구가 128을 못 푼다는 게 사실 뭐 일단은 쌤이 좀 이해가 잘 되진 않는데 그 말은 아마 쌤 생각에는 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습을 했음에도 쌤 복습을 했는데 128번은 안 나오던데요 이런 친구라면은 과연 이 복습이라는 게 잘 되고 있는 건지부터 좀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알겠죠? 복습이라 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선생님 풀이를 보면서 따라 푸는 행위는 좋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해는 딱 하시고 정 안 되면 한 줄씩 따라 풀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다 덮고 혼자 다시 첫 스토리부터 풀어봐야 돼. 이 그 호흡을 다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면 어차피 못 푸니까 알겠죠? 왜냐면 아까 말한 그 문제와 이 문제는요 뭐 쌤 생각에 완전 똑같은 문제고요. 얘가 만약에 뭐 레벨로 치면 뭐 10점에다가 10점에 저번에 쌤 풀어준 그 문제가 뭐 한 8레벨이라 친다면 얘는 한 4레벨 정도밖에 되지 않는 느낌에 드는 문제라서 알겠죠? 저걸 복습했는데 이걸 어떻게 못 풀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물론 뭐 그럼에도 그럴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뭐 자가 진단밖에 안 될 거니까 본인들 잘 생각해보세요. 일단 보시죠. 얘는 지금 128번은 얘는 좀 정직하게 줬죠. 뭐 y는 ax승과 y는 로그 ax가 나와 있는 거 보니 역함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일 테니 y는 x를 그었을 것이고요. 일단 뭐 y는 x도 그래프에 안 그어져 있다면 이거 뭐 혼나야지 뭐 그냥 알겠습니까? 아무런 전달이 안 된 친구고요. 그럼 어쨌든 간에 y는 ax는 했겠지. 이게 친구로 y는 로그 ax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1 마이너스 x 더하기 11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거죠.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 있는 건 하겠죠. 얘는 역함수니까 우리 그 문제는 이제 1을 옮겨서 역함수를 만들었지만 얘는 역함수 준 거기 때문에 되게 쉽죠. 접근이 A, B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요점 좌표는 바로 구할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요 직선의 방식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1이니까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연립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x 절편이 11이고 여기 y 절편도 11이에요. 가운데죠 가운데.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1, 2분의 11입니다. 얘랑 얘랑 연립해도 뭐 쉽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이야기가 저번 문제와 너무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때 얘가 뭐라 했냐면 OAB 이 넓이가 그죠? 이 넓이가 2분의 77이다 라고 줬습니다. 아까 우리 저번 시간 푼 그 문제와 비교한다면 저번에 그 문제는요 여기 길이가 2루트 2야 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얘가 루트 2니까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x축과 y축하면요 1일 거니까 좌표 잡았죠. 그런 식의 접근했는데 얘는 그거와는 다르게 넓이를 줬네요. 그죠? 넓이를 줬다는 건 잠깐만. 야, 요게 밑변일 것이고 얘가 높이일 거 아니야. 그죠? 이거 높이 구할 수 있지 않나? 0,0에서 2분의 11, 2분의 11까지의 거리일 거 아니에요. 그쵸?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지만 yx라는 건 여기가 45도짜리 그 직선이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를 딱 내리면 얘가 1대1대 루트 2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원점에서 이 점까지 x좌표가 2분의 11이니까 이 길이는 2분의 11 루트 2일 겁니다. 요거 이해되겠어요? 헷갈리는 친구들은 원점에서 거리를 구해보면 됩니다. 근데 저것 또한 저번 그 문제를 통해서 알려준 공부였죠. 알겠죠? 기울기가 1인 거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는요. 그 비율 관계를 써라. 알겠죠? 뭐 yx 기준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요. 여기가 1,1이야. 여기 5,5가 있어. 여기 사이 거리 구하네. 이거 기울기 1이네. 차가 4잖아요. 4루트야. 이런 게 좀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번 시간에 이걸 좀 정리해 드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0,0부터 2분의 11, 2분의 11까지 거리는 2분의 11루트 2겠죠. 알겠습니까? 두 점 차이 거리로 구할 수 있지만 그러면 삼각형 OAB의 넓이를 내가 구해보면 만약에 뭐 이 진행을 못해서 못 풀었다면 그렇지만 경험치가 많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여기네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B의 길이 곱하기 높이 2분의 11루트 2가 되겠죠. 얘가 2분의 77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죠? 11 약분되고요. 7 남겠네요. 그 다음에 2를 이렇게 없애버릴까요? 앞면에? 그럼 어떻게 돼? 2 곱해버리면 루트 2 곱하기 AB가 2 곱하면 14다. 그죠? AB는요? 루트 2 나누면 1이 하면 7루트 2가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AB의 길이가 7루트 2가 됨을 넓이를 통해서 알려줬네요. 근데 그 문제는 그냥 줬거든. 알겠죠? 걔가 요 상황은 걔가 더 쉽네. 그쵸? 넓이를 통해서 한 단계 벌어놨으니까. 그죠? 그럼 얘가 7루트이면 문제는 거의 끝난 거죠. 왜? 얘가 7루트이면 나 또 똑같이 저번이랑 똑같이 요점 잡으러 갈게요. 여기가 절반의 길이일 거 아니야. 그치? 2분의 7루트이겠네. 그죠?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쵸? x, y 자르면 이 상황이 똑같죠? 여기가 얼마겠어? 2분의 7이겠죠. 왜? 1대1 대 루트 1일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요 y쪽 길이도 2분의 7이겠죠. 그러면 이 a 좌표가 2분의 11에서 2분의 7을 빼야지. 2분의 4, 2, 2분의 11에서 2분의 7을 더해야지. 2분의 18, 9. 이게 a 좌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봐봐요. 요 점에서 왼쪽으로 2분의 7 같잖아. 얘한테 빼야지 그러면. x좌표. 여기서 위로 2분의 7 올라왔잖아. 얘한테 더해야지. y좌표. 그래서 나왔어. 알겠죠? 대입하면 끝. 뭐 그런 문제입니다. A 구하는 문제 아니에요? A는 뭐 3인가 그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확실히 저번 문제보다 좀 수월하죠. 저번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역함수를 바로 던진 게 아니라 알겠죠? 역함수의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세팅해 준 거고 알겠죠? 얘는 그 역함수를 그냥 직진으로 던진 거기 때문에 해석만 해주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였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풀었죠 저번에. 네, 따로 봐주고 너도 그때 봐주잖아. 아무튼 넘어가서 또 134번으로 할게요. 오늘 숙제가 이제 134번이었죠.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 해석이 어디까지 갔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꾸 여러분들 이제 슬슬 이런 호흡의 문제들을 건드릴 수 있어야 돼. 자, 문제 볼게요. 얘는 물론 어려웠어요. 그때 숙제 드리면서도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해석까지만 딱 해서 수업 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죠. 보시죠.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2x 이거 확실히 좀 난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용으로 잘 복습해 주세요. 여러분들 뭐 이해 못할 난이도는 아니기 때문에 y는 2의 x승 위에 두 점 an bn은 가나에서 얘기한 건 너무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얘기죠. 우리 이거 연습했잖아. 어떻게 연습했어? 우리 이거 127번 같은 문제 풀 때 연습했는데 127번 봐봐요. 영어선생님 풀어준 문제는 아닌데 요거 유사한 걸 우리가 밑에서 연습했죠. PQ의 길이가 루트 5다. 근데 기울기가 2야.
그죠? 근데 공부 얘기해볼게. PQ의 길이가 127번입니다. 이거 쌤 수업 때 푼 문제는 아니에요. 얘가 기울기가 2래요. 그 말은 x, y 초로 그 평행선 잘라서 그 직각선을 만들면요. 얘가 1대2라는 거죠. 기울기가 2니까. 여기 길이를 t, 여기 2t. 이게 p랑 q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써먹는 거는 이렇게 써먹는 거야 라고 쌤이 알려드린 거죠.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기본 길이 잡혀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때 PQ가 루트 5래잖아. 피타고라스 돌리시면요. 이 t가 1이라서. 이해됐습니까? 이제 그 문제에서 준 힌트를 내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고 와서 이 건드린 김에 그 문제 풀이까지 가볼게. 봐봐. 그 풀이는 여러분 하시고 나는 접근만 봐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얘가 뭐 이상한 지수라고 하면서 지수하면서 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얘한테 x좌표 1 더하고 y좌표 2 더하면 얘야 이 말이잖아 지금. 이 루트 5와 기울기의 역할은 이 숫자를 주는 역할이라고. 내가 지금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이거 하나 전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저번에도 이걸 하나 전달한 거고 얘는 내가 안 풀어줬거든? 이거 하나만 알면 여러분이 풀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알겠죠? 이걸 어떻게 푸느냐? P의 좌표 저기 P. P의 좌표는 뭐 문자로 A로 할게요. A 넣어버리면 그 함수에 집어넣어. 3분의 2에 A 플러스 얼마예요? 3. A 플러스 3 더하기 1이잖아. 그죠? 얘네들 쓰는 패턴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미 이 정도 이 길이만 나오면 바로 뚫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러면 P의 좌표는 그냥 문자 세웠습니다. Q의 좌표 어떻게 하면 돼? 아 얘보다 1 큰 값이잖아 X좌표. 그렇죠? 그럼 얘는 A 플러스 1 콤마 몇일 거 아니야. 아 P가 아니고 Q구나. 밑에가 P구나. 그림 잘못 그렸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헷갈리겠다. P를 잡았어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그 P 좌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P에서 X축으로 1만큼 더 간 게 Q의 X좌표. 그죠? 그러면 Q의 X좌표는 A 플러스 1로 출발하겠지. 거기 대입해. 10 나와있잖아. 3분의 2에 A 플러스 2승 더하기 3분의 8 되겠네. 이랬습니까? 나 지금 뭐만 써먹었어? X좌표의 차가 1이다 하나 써먹은 거죠. 이제 뭐 써먹어야 돼? 아니면 이제 뭐 써먹어야 돼? 내가 지금 두 좌표가 X가 1 차이 나고 Y가 2 차이 난다고 밝혔잖아. 내가 지금 이것만 써먹은 거 아니야? 그지? 여기 문자를 만들었고 얘한테 1도 한번 대입해서 만들었고 그렇습니까? 이제 뭘 써먹어야 돼? Y좌표 차가 2라는 거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랬어요? 오케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P잖아. 얘한테 2 더하면 얘랑 같아. 그거 푸시면 A 나옵니다. 끝. 그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해석하는 방향 포인트가 이런 문제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전달해 드리는 상황인 거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푸시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런 해석을 하라고 준 거죠. 이렇게 이제 어렵게 나오면 지금 풀려는 134번처럼 나오는 건데 봐봐. 야 지금 나 평가 문제잖아. 얘네들이 쓰는 짓이 똑같단 말이야 지금. 134번을 보시면 봐봐요. y는 2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를 그려놓고요. 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an, bn의 기울기는 3이고 길이를 줬어. 그죠? 이거 그런 류의 문제야. 봐봐. 야 y는 2x 있는데 y는 2의 x승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있어요.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있나봐. 여기에 만나는 교점이 an과 bn이래요. 얘만 그려보면 그쵸? 그때 여기 길이를 줬어. 얘가 n 루트 10이래. 그죠? 이거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뭔데? 방금 얘기해. 여기서 x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그으면 얘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잖아. t 루트 3t로 잡으라는 얘기겠죠. 이해됐습니까? 피타고라스 t 제곱 플러스 9t 제곱은 10n 제곱입니다. 네? 기울기가 3이니까요. 아닌가요? 이제 너희 됐니? t가 n이라는 거네요. 아 여기가 n이고 여기가 3n이 옵니다. 이해됐습니까? 아까 우리 그런 문제 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x좌표 구할 수 있어요. 아까 해보잖아. 물론 내가 구할 수 있다는 건 n으로 나오겠지. 뭐 2,3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2n, 뭐 2의 몇 n승 뭐 이렇게 나오겠죠. n은 쓰이겠지. n을 구할 수는 없잖아 지금. 믿었습니까? 근데 아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 우리 벌써 한 2개인가 3개 풀었는데
그다음 우리 비율 관계도 그런 식의 문제예요. 비율도 쌤이 직선각 던진 다음에 야 1대 3이 하면 어떻게 알았어? 내려가죠. 1대 3, 1대 4야? X좌표 한번 써먹고 Y좌표 써먹고 답 나와 보통. 알겠죠? 그런 툴을 쓰고 있는 거지. 지금 똑같은 방향성의 툴을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물론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죠. 원래 수능 문제는 그래. 알겠지? 여러 날 수능 보잖아. 처음 보는 상황도 줄 거야. 근데 그 형태들은 같을 거란 말이야. 쓰임되는 포인트들인 거죠. 그럼 봐봐. 자 여기서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 이 AN과 BN 좌표를 그냥 구하러 가겠습니다. 알겠죠? AN 좌표 아까 그 문제 풀 거야. AN 좌표 AN은요. A, 2의 A승이나 핵이냐. 알겠죠? BN 좌표는요. 이건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얘를 내가 A, 2의 A승이나 잡았잖아. 그렇지? A에다 N 더한 게 일 거 아니야. A 플러스 N, 2의 A 플러스 N 제곱이겠죠. 까지 되겠습니까? 그쵸? 자 이제 우리 뭐 써야 돼? 나 지금 X좌표 한 개 써먹은 거 아니야? 이제 뭐 써먹어야 돼? Y좌표 써먹는 거. 3은 차이 나잖아. 여기에서 AN에서 여기에서 2의 A승에서 3N을 더하면 2의 A 더하기 N 제곱이 됩니다. 나 지금 A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N은 내가 구할 게 아니야. N은 제가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풀 수 있죠. 얘를 넘길게요. 넘기면 이거 산수가 좀 걱정이 됩니다. 봐봐 우리 지수로 함수하는데 쌤이 걱정인 게 너네가 그래프를 못 그릴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프 못 그려봤자 틀리는 문제 한 문제밖에 없어. 연산 아니잖아? 여러 문제 틀릴 거야. 연산 잘 해야 돼. 알겠죠? 봐봐요. 자 얘입니다. A 구하러 가는 거야. 이거 2의 A승으로 묶을게요. 괜찮겠니? 2의 N승 마이너스 1 됩니다. 이거 괜찮니? 이거 괜찮니? 여기 2에서 묶으면 이렇게 여기 1 남고 여기 2에서 나눌 거 아니야. 나누면 구했네. 2의 A승은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3N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선생님 이거 A까지 구해야 된다니까 로그 2에 N승 마이너스 3N 아닙니까? 맞는데 그건 필요하면 하면 되잖아. 너무 두려워지잖아. 알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하면 되지. 이건 다 나온 거잖아. 그죠? 이거면 여러분 A를 구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A 구한 거잖아. A는 로그 2에 뭐 싹싹 되겠지.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 식이면 충분하네요. 자 A는 구했습니다. 난 지금 AN의 좌표는 구했다고. 이래서 이 구했다가 나랑 대화가 되겠습니까? 내가 AN 좌표 구했잖아 지금. 그죠? 이제 문제를 볼게요. 왜? 구했으니까. A는 뭐 대입하라고 밑에 줬어. 막 N은 1 놓고 2 놓고 3 놓고 하래. 그럼 나 대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쌤이 이 문제 여러분들 못 풀 거라 해서 한번 드린 건데 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면 좀 해오라고. 왜? 지금까지 몇 번 연습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선생님 근데 지금까지 연습한 건 여기가 숫자였는데 이거는 문자인데 제가 이거를 뭐 처음 보는 이 문자를 제가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를 다 읽었을 때 결국 이건 지금 봐봐요. 이런 상태에서 결국 얘가 나한테 구하라는 게 x1, x2, x3란 말이야. 그죠? 결국 질문이 이거지 않으시? 이게 n 값이란 말이죠. 그죠? 이게 좀 진지하게 끈질기게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아니 n이 그러면 1일 때와 n이 2일 때와 n이 3일 때만 보여도 되잖아.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너네가 봐봐. x1이 뭔지 모르지만 쌤 n을 1을 적용하면요. 이게 그 정도 레벨의 14번 문제 아니야. 공부하는 거니까. n이 1일 때는 지금 마지막에 질문이 뭐 가운데는 쌤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마지막의 질문이 어쨌든 x1, x2, x3라는 게 그게 n자리에 1 대입한 경우와 n자리에 2 대입한 경우와 n자리에 3 대입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건 이해되겠어요? 그죠? 그럼 최소한 봐봐. n에 1을 대입하면 여기 물론 1을 대입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n에 관한 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더 쉬운 건데 그렇지 않는 친구는 그냥 이걸 1로 보고 풀면 되는 거지. 그잖아. 봐봐. x1을 구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다면은 어떻게 구하면 돼? 이렇게 n에 대한 해석이 힘들어? n에다 1을 다 박아버려. 근데 이것만 숫자로 풀어줄게. 숫자가 완전 쉽죠. 숫자로 좀 봐봐. y는 2의 x승이 있는데 기울기 3이야. 이게 a1이고 이게 b1이야. 그죠? 이 길이가 얼마래? n이 1이니까 루트 10이래. 그쵸? 그럼 얘가 이렇게 잘랐어. t, 3t 피터로 때리면요 여기 그냥 1 나와. 1, 3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a, 2의 a승 잡고 1 넣은 거니까 a 플러스 1, 2의 a 플러스 되겠지. 그죠? 얘한테 3 더한 게 얘라고.
2의 a승에 더하기 3을 하면 2의 2 곱하기 2의 a승이라고 넘기면 2의 a승이 3이라고 a는 로그 2의 3이네요.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n이 1에 해당하는 좌표는 구한 거지. 로그 2의 3, 2의 a승이 3이겠네요. 알겠습니까? n이 1이라면 a 좌표는요 로그 2의 3, 3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b 좌표는 당연히 할 수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쌤은 물론 n번째 해석을 바로 간 거죠. 여러분 또한 복습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아 이건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바로 나오지. 봐봐. n이 1일 때 a 좌표는 얘야. b 좌표가 얼마인지 알아? b 좌표 쉽지? 얘한테 n이 1이면 1 더한 거니까 얘한테 1 더하면 로그 2의 3 더하기 적는다면 그냥 더하기 콤마 y 좌표는요 1 더하면요 3 더한 거니까 6 n이 1일 때는 a, b 좌표가 이럴 거야.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n이 만약에 2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a 좌표는요 몇 콤마 잠깐만 여기는 구하면 되냐 여기 2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a를 구하면 되겠죠. 로그 2에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나 일단 y 좌표 구해볼게. n이 2일 때 y 좌표는요 y 좌표가 지금 2의 a 승인 거잖아. 그죠? 오케이? 그러면 2의 a 승이면 여기 2 대입하면 얼마 돼? 2 넣으면요 2는 얼마냐? 4 빼기 3분의 2냐? 여기 2입니다. b의 좌표 구해볼게요. y 좌표 구할게요. 여기 너무 더러우니까 로그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일단은 이 가시화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여기 얼마야? n이 2면 6 더한 거니까 8이겠네. 이랬을 거 아니야. 만약에 n이 3이라면요 1, 2, 3 요구했으니까 a는 뭔데? 3 넣으면 얼마? 8 빼기 1 7분의 9 y 좌표는 그죠? 얘는 로그 2의 7분의 9야. 이거 쓴단 말이겠죠? b 좌표는요? b 좌표는 얘한테 이제 n이 3이면 9 더했을 거니까 9 더하기 7분의 1 쓸게. 9 더하기 7분의 9 더럽다. 됐습니까? 뭐 이런 상황은 이해됐죠? 그거 봐, 야 지점 주고 길이 주고 기울기 주고 좌표 구할 수 있어. 이거 좀 확실히 전달됐겠죠? 그거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난이도 어려운 이유는 봐봐. 이거는 산수만 잘하면 이거는 워낙 많이 내는 패턴이라서 좌표를 잡아내야 돼요,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뭐라 했냐면, 자, 요 얘기가 웃긴 겁니다, 봐.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자,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요, 위. A 있고요. AN, BN을 지나는 원이 Y는 로그 2의 X와 만나는 스톱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함수가 Y는 2의 X승이죠. 그죠? 얘가 뭐 중심이 Y는 X 위에 있는데 뭐 두 점을 지나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준 함수가 뭐야? Y는 로그 2X죠. 냄새가 좀 납니까? 무슨 냄새가 나요? 역함수의 관계를 요구하는 문제겠지. 그잖아. 왜? 야, 이 말이 이해가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던진 함수 봐봐. y는 2의 x. 그 다음 y는 x. y는 로그 2의 x. 이게 뭐 하라는 거야? 그 대칭관계 이용해서 뭐 하라는 거겠지. 근데 얘가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도. 알겠죠? 가볼게요. 야, 분명 얘는 역함수가 개입된 얘기야. 그리고 저번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이 지수로 함수 갖추는데 미치가 않다. 그거 다 역함수 얘기로 갈 확률이 가장 높죠. 알겠죠? 자, y는 x가 그거고요. 대칭을 봐야 되니까 y는 로그 1상 그리고요. y는 로그 1습니다. 얘가 얘기합니다. 여기 있어. 그렇죠? 자, 얘가 말하는 거 그려볼게요. 봐봐. 여기 기울기가 3인 뭐 직선이 있나봐. 아무 때나 그려 대충 이렇게. AL, BN이야. AL, BN. 이제 이 문제 이해해야 되니까. 어려운 얘기야. 봐봐. 얘가 뭐라 했냐면 이 점을 지나면서 중심이 어디 있다고? YX 위에 있대요. 그죠? 그러면 이 원을 지나면 중심이 여기서 중심이 이쯤 있어야 되지 않나? 거리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뭐 대충만 이쯤다 치면. 알겠죠? 얘를 중심으로 하고 이 원을 이 두 점을 지난 원을 그려봤어. 여기 있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중심이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도 교점 두 개겠죠?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이해됩니까? 그러면 야, 요 점이랑 요 점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대칭이지. 대칭점일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파악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왜? 이건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확인됩니다. 그쵸? 왜? 아니 거리가 같고 중심이 여기 있으면 거리가 같겠지. 이렇게 대칭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얘 대칭점이 얘고 얘 대칭점이 얘인 거야. 상황이 되겠어요? 그때 얘 뭐라 했냐면 봐봐.
AN, BN을 지나는 원이 곡선 로그 2x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중에서 stop. 자, 여기 중심이 있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렸을 때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 중에서 큰 거, 요 점이 요 점의 x좌표를 뭐라 하자? xn이라고 하세요. 얘가 말하는 거 그대로 그림에 표현만 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아, 그 말은 뭔 소리야? 얘가 대칭되면 BN의 무슨 좌표야? Y좌표가 되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칭인 건 XY가 바뀐 걸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점의 X좌표라는 건 이 BN의 Y좌표 구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결국 나는 구하는 건 BN의 얘는 Y좌표를 구해라. 그거를 우리가 XN이라 한다고 했잖아. 그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구하는 말이잖아. 이해됐습니까? x1 내가 미리 구해놨죠. 6. n이 1일 때 bn의 y좌표. 그죠? b1이겠네요. 정확히 쓰면 그죠? x2는요 b2일 때 y좌표 8. x3는요 b3일 때 y좌표 6. 정답. 알겠습니까? 쌤 미리 아까 그 대입의 환경 때문에 미리 구해놨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푼다면 이게 없겠죠. 요것만 있겠지. 그럼 BN의 Y좌표는요. 얘가 AN의 Y좌표니까 여기 더하기 3에 하면 돼. 3에 더하면 BN이잖아. 거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어라.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소재를 두 개 딱 사용한 거죠. 첫 번째 뭐 쓴 거야? 야, 지수로감수 주면 기울기랑 길이 줬지? 야, 좌표 구해. 구할 수 있어. 벌써 우리 한 4번째 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요 역함수 관계에서 대칭인 거 파악되지? 라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이상하게 하고 있잖아. 중심이 여기에 있고 원을 그렸을 때 교점을 말 돌리시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저거의 대칭 관계가 파악되냐?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식을 좀 어렵게 냈다. 알겠죠? 잘 분석해봐라. 결국 방향성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 그리기로 가보시죠. 뒤에 숙제는요 뭐 쌤이 거의 다 풀어줬어. 그렇죠? 141번 정도 하나 풀어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141번만 체크해보겠습니다. 141번입니다. 자, 지울게요. 여러분 진짜 복습하세요. 복습해야 돼. 지금은 이런 거 못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본 기행 되는 친구들 기본 학습 때 여기 기본 학습도 꽤 들어있어요. 그것도 열심히 푸시고 알겠죠? 시간 안배 잘해서 복습을 확실하게 하세요. 선생님 저번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복습을 제대로 안 할 거면 어차피 숙제 못합니다. 숙제 안 해도 돼요. 숙제할 시간에 복습하세요. 알겠죠? 이 수능형 학습에 대한 실력은요 복습에서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이런 풀 때는 어차피 공부가 많이 안 돼요. 선생님이 뭔가 맥을 잡아준 다음에 그걸 답습하면서 포인트를 잡아낼 때 실력이 느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봐봐. 자 141번입니다. 일단 그림을 그리고 얘기할게요. 뭐 fx는 주기가 2인함수고요. 그래프 좋네. 마이너스 특이하게 좌표를 특이하게 좋네.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x가 2분의 3까지. 이제 이런 거 많이 그려봐서 더 눈에 와야 돼. 두 칸 좋네. 두 칸. 주기 2라면서 요만큼 그린 다음에 양쪽 반복. 그죠? 그렇겠죠? 이 길이가 제일 중요한 거야. 주기가 2니까 두 칸을 준 거야. 알겠죠? 두 칸의 그림은 이거야. 양쪽이 다 반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얘를 얘 fx가 뭐냐면 fx는 절대값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입니다. 이제는 이거 뭐 값이 그리죠? 이 V자 그래프 아니야, 그치? 2분의 1,1 지나는 V자. 여기 좌표가 2분의 1,1이고, 그죠? 그림을 2분의 3까지 그리라고 x는 2분의 3까지, x가 2분의 3일 때 대입해. 2분의 3 되면 여기 2 나옵니다. 여기 높이 1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요것도 대입하면요 이거 당연히 2 나옵니다. 대입 안 해봐도 알죠. 왜? 대칭이니까 한 칸 차이 한 칸 차이잖아. 그렇죠? V자 이렇게 생긴대요. 얘를 양옆으로 쫙 그려라 이 말이죠. 그려볼게요. 자 이거 이렇게 생겼네. 자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그려보면요 2분의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지점이 짧다네. 정성을 잘 드려야 되겠네요. 2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2 이렇게. 그쵸? 또 하면요 띡 여기가 2 더하면요 여기다 2 더하면 2분의 7 얘는 2분의 5 또 띡
띡 더하면요. 그럼 이제 2분의 9, 1씩 더하는 거죠. 2분의 11이 되겠죠. 잘했지. 이쪽 하나만 되죠. 하나만 해야지.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5겠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쟤랑 y는 2의 n분의 x 얘와의 교점이 5개가 되기 위한 n 값을 잡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야 이거 보니까 이런 문제 아니냐 이거? 몰라. 적당히 생각하면 8분의 1 교점의 개수를 구해라. 기억나십니까? 뭐 쌤 이거 보니까 딱 이 문제 나왔는데 이 문제 풀어줄 때 쌤이 말한 체크포인트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렇죠. y는 sin x와 y는 8분의 1x의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래요. 그죠? 얘야 뭐 이렇게 출렁이는 함수고 그렇습니까? 얘를 어디까지 그릴 건데 그걸 파악하려면 뭐가 쌤이 체크 포인트라고 했어? 이 그래프가 이게 출렁이는데 위에 꼭대기가 얼마야? 1이고 아래 꼭대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이 직선 해석할 때 우리 뭘 봐야 돼? y가 1일 때 x 얼마냐고. 8,1이잖아. 그죠? y가 마이너스 1일 때 x 얼마냐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거 사인 함수는요. 마이너스 8부터 8까지만 그리면 돼. 대략 마이너스 3파이부터 3파이까지만 그리면 되죠. 3파이가 9점 얼마니까. 그 정도면 충분해. 이 간극이 모여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오케이? 얘가 딱 그 느낌인데 야 그럼 난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야 여기 이 사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그지그 하잖아. 그쵸? 여기다 이 함수를 그릴 거야. 그럼 이 함수가 y는 저 자식 y는 2의 n분의 x가 얼마가 될 때 관심 있어야 돼? 1 그렇죠. 왜? 아니 아래에 1을 찍고 있잖아. 이런 게 쌤이 강단의 해석입니다. 이런 게 되냐라는 거죠. 알겠죠? 물론 이 문제를 쌤 제가 그냥 1일 때 해보고요, 2일 때 해보고요, 3일 때 해보고요, 4일 때 해보고요, 5일 때 해보고 답 잡히던데요? 아주 잘 풀었어. 실전에서는 그렇게 풀어야지. 자, 숙제에서 그걸 풀어서 잘 풀었네. 이제 공부해야지. 그거 실력은 아니니까. 풀이하는 힘이 좋은 거죠. 수학 실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거는 그냥 문제 잘 푸는 거야. 그거 인정. 그것도 필요하니까. 알겠죠? 여기 공부하는 시간이잖아. 그렇게 풀면 안 되는구나. 왜? 그건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해석을 딱 잡아낼 수 있어요. 그건 실력이죠. 여기서 원하는 건 y가 1일 때 x가 얼마냐고. 0이잖아. 0,1을 지나고. y가 2일 때 x가 얼마인데? n이잖아. 그냥 2일 x이니까 n,2를 지나고. 이게 체크 포인트야. 너네가 이걸 그려놓고 지수하면서 그리려고 할 때 잠깐만요. 0,0 치게 잡고 어떻게 찍고 n,2 이 점을 잡고 이 문제 풀었다? 걔는 해석을 잘하는 거고 그런 친구들이 수학 실력이 좋다는 평가 받는 거지. 알겠죠? 이거를 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때려넣어서 맞춘 거 잘한 거고요. 점수도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건 좋은 영역이야.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복습을 해야지 이제. 그리고 푼 친구들도 알겠죠? 이런 해석을 해야지.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그럼 봐봐. n,2야? 잠깐만 있어봐. 0,1을 지나. 미치보다 커. 그래프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n이 결정돼야 샥 올라갈 거란 말이야. n이 만약에 1이라면 1이 위에 얘를 가운데 있을 거야. 이렇게. 그죠? 여기 있으면 1개. 그죠? 더 가야지. 5개 있었다면서. 그죠? n은 정수니까. 그럼 여기 n,1, 1,1 아니고. 여기 사이에 2네. 여기 사이가 3이고. 여기 사이는 다 모두 잡고 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1 여기 있네. 몇 개야? 이렇게 하면 3개. 아직 아니네. 3,1 3개. 4,1 4,1 다 되겠는데? 4,1 4,1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 정답. 5,1 5,1 여기 정답. 6,1 안 돼. 답은 4랑 5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는 체크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공부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기억해서 사인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잘 챙겨서 파악해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다 끝났네요. 그죠? 우리 그 지수함수에 사실 뭐 수능형 문제들은요. 선생님이 거의 다 풀어서 드린 겁니다. 그거를 복습이 중요한 얘기 강조하는 거죠. 알겠죠? 복습을 꼼꼼하게 해서 정확하게 본인 스스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논리적인 근거 관계 또한 정확해야 됩니다. 알겠죠? 대충 풀면 안 돼. 정확하게 연습하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좀 수월한 얘기도 넘어가시죠. 삼가함수입니다. 삼가함수 여러분들 풀어오라는 그 한 페이지 문제는요, 그냥 단순한 이제 일반각에 대한 표현, 그다음 뭐 호도법에 대한 표현, 그다음 부채꼴 넓이 구하고 뭐 호의 길이 구하고 이거 하지 않았구나. 네. 각에 대한 얘기만 나왔네요. 왜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49페이지 유형이 아마 까먹지 않았을까 싶어서 오늘 가볍게 그냥 자료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중요도가 높진 않지만 또 아예 안 나온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한 번쯤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서 그거는 쌤이 해드리려고 숙제를 그 앞에 끊었습니다. 자, 48페이지에는 뭐 질문이 따로 없겠죠? 혹시 헷갈리는 거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하세요. 미우 148? 디귿이 148 디귿만 해볼까? 라디안이 왜 질문해 이렇고. 여러분 라디안이 뭡니까? 네? 라디안. 우리 미우 친구가 라디안이 뭡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라디안이 뭐야? 그죠? 단위. 미우의 단위 이름이야 단위. 1도에서 뭐가 단위야? 도, 그렇죠. 이 도 같은 단위야. 도 같은 단위죠. 알겠죠? 라디안. 요것만 외우면 돼. 파이 라디안이 미우야. 몇 도야? 그거만 알면 돼. 너가 만약에 단위면을 할 때 선생님 파이 라디안이 180도면요 1도는 몇 라디안입니까? 라는 게 궁금한 거지 지금. 그치? 우리가 일단은 중간 단계에서 그치? 아니 근데 그 1도가 맞아요? 1이 맞는 거야? 1 빼지 마세요. 1 이렇게 쓰는 거? 옆에 여기 루트 2 라디안은 응. 90도보다 큰 거리다. 응. 그거를 네. 그러니까 그 1도가 파이보다 180도이고요. 아니 그거를 그렇게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이 파이보다 180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지 말라는 얘기 내가 하는 거야. 내 말 들어봐. 내 말 좀 들으면 안 됩니까? 너만 내가 다 이해했으니까 이제 내 말 들어봐봐. 니가 봐봐. 너가 지금 쌤 1도가 제가 옛날에 그 변환하는 방식을 외워놨는데 파이분의 180이면 180분의 파이였나 이게 좀 헷갈립니다라는 얘기잖아.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지? 그게 궁극적인 결론은 1도가 몇 라디안인지 알고 싶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쌤은 네가 얘기하는 그 공식을 나도 외우고 있지 않아서 대답을 내가 못 해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이걸 알잖아. 그럼 구하면 돼 그냥. 1도가 몇 라디안인지 궁금하시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80도가 파이 라디안인 걸 알고 있으니까 비례식을 쓰면 돼요. 단위의 변화는 공식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변화만 알면 비례식을 쓰세요. 그럼 나옵니다. 구해보면 180 곱하기 네모가 파이인 거니까 네모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나도 이걸 외우고 있지 않아서 바로 답변을 못 해주는 거야. 나도 해봐야 되거든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굳이 그런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는 외워야죠. 쌤도 하나 외우고 있는 건 파이가 180도인 거. 그거는 됩니다. 쌤 32.7도는요 몇 라디안입니까? 해보면 되잖아. 그거 뭐 그치? 공식화 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봐봐. 얘가 말하는 게 루트 2 라디안. 원래 각에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면 라디안이 생각되는 거죠. 루트 2 라디안이 90도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 크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거 확인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라디안은 도로 바꾸든 도를 라디안 바꾸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단위가 똑같아야 비교될 거 아니야. 그치? 미유 어떻게 할까? 얘는 라디안이고 단위가 얘는 도잖아. 단위를 맞추려면 너 라디안을 도로 바꿀래? 도를 라디안으로 바꿀래? 2분의 파이. 오케이, 그게 라디안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쌤 2분의 파이랑 루트 1을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고 이거 가능하죠. 알겠죠? 얘랑 얘 둘 중에 누가 큰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혹시 어릴 때 그 루트 2가 1.414라는 게 기억나는 친구는 써도 됩니다. 그게 뭐 맞는 말이니까 알겠죠? 얘가 1.414 3.14의 절반 얘 3.14 절반 1.5빵 치면 될 거란 말이야. 얘가 클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오케이? 이걸로 만약에 확인이 안 되는 친구들은요 제곱을 해야죠. 알겠죠? 제곱을 하시면 양변 제곱하시면 2는 4분의 파이 제곱. 이건 헷갈리니까 4 넘겨. 8은 파이 제곱. 얘 9점 얼마죠? 얘는 8이고요. 얘가 크네요. 결국 이제
90도가 크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위면 맞추면 된다.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미우는 단위면 하고 싶으면 비례식 써 그냥. 그게 나아. 왜냐면 그 파이분의 180이나 180분의 파이 같은 것들은 자주 쓰이는 공식이면 상관없는데 어차피 거의 안 쓰이기 때문에 한번 딱 나오면 어차피 헷갈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는 거야. 알겠죠? 어차피 이걸 할 수 있는 상황, 해야 되는 상황이 정말 가끔 나올 텐데. 알겠죠? 그런 것들은 오히려 공식을 안 해놓는 게 나아요. 알겠죠? 헷갈립니다. 자주 안 쓰니까. 알겠죠? 그냥 아예 비례식을 이용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49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왼쪽 라인에 동경의 일치 또는 대칭이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왜냐면 거의 안 나오는데 야 몰라도 돼! 라고 하기가 되게 예민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공부는 해놔야 돼. 이게 동경의 일치 또는 대칭이 뭐냐면 내신에는 뭐 당연히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수능으로 하면요 사실 거의 안 나오거든? 근데 야, 하지마라고 할 수는 또 없는 낸 적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여기에요. 봐봐. 이게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능형 문제를 막 풀다 보면요 거의 안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아예 이럴 때 정리할 때 한번 다루지 않으면 아예 못 다루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질문이다 이런 거예요. 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세타 구해라. 그 밑에 문제는요 세타와 7세타가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는 게 무슨 말일까? 봐봐 X축과 Y축이 있는데요 동경이 일직선 미우가 지금 안 풀어도 됐어 잘 들어 봐봐 그 뭐라 했어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는 건 여기에 동경이 하나 있으면 나머지 한 개는요 여기다 써줘 이해됐습니까? 이거 우리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원점 대칭이라고 해요 원점 대칭 뭐 말이 돼요? 내가 요 각을 세타를 하면 이 동경을 원점 대칭한 각 이게 뭐 알파다 베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얘가 말하는 건 그 동경을 원점 대칭했을 때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타를 원점 대칭하면 7세타가 돼. 뭐 이런 말인 거지. 이해했습니까? 표현부터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 문제 할게요. 153번입니다. 세타가 2사인데 세타와 4세타가 X축 대칭이래요. 뭐 이런 얘기들이 알겠죠? 여기서 낼 수 있는 얘기들이 다 그런 거야. 동경이 일치한다.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좀 꼬아내면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다. 이러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는 이제 여러분 필기자가 적혀 있어요. 동경의 일치 또는 대칭 문제는요. 두 각의 합 또는 차의 성질을 파악해서 풀어라 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또한 공식으로 외워버리면 안 됩니다. 왜? 어차피 잘 안 나와. 그 공식을 다 여러분 그 정말 가끔 만날 텐데 그때까지 그 공식을 외우고 있다고 그거는 매일 노트를 보고 있는 그 친구만 가능해요. 매일 노트 보고 있니? 안 보잖아. 그럼 안 돼. 이런 건 이해해버려야 돼. 오케이? 자주 나오는 것들은요 매일 노트를 보지 않아도 다 합니다. 판별식 잘하지 않니 여러분? 맨날 내거든 그냥 근각에서 잘하잖아. 맨날 나오니까 이런 거 못해요. 이거 어떻게 외워서 풀어? 못합니다. 알겠죠? 왜? 자주 안 만나니까. 그러면 풀이야 하는 원리를 기억해야지. 알겠습니까? 요걸로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얘가 주는 각들이 방금 얘기했지만 동경이 일치한다.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뭐 원점 대칭이다. Y축 대칭 이런 거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자 예시로 예시 첫 번째 예시 동경 일치로 이건 좀 쉬워요. 동경 일치. 쌤 모든 각을 이 두 각을 알파와 베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알파와 베타가 있어. 두 각이 동경 일치하네. 뭔 소리야? 그려. 만약에 선생님 동경 일치하면요 차가 2A파이 되면 되잖아요. 여기 뭐 딱 있어? 풀어 그러면. 그 친구는 풀면 되잖아. 기억이 나니까. 그렇죠? 기억이 안 나? 찾아. 성질이 있을 거니까. 어떻게 알파를 하나 그려. 얘가 알파야. 베타도 그려. 베타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그치? 베타가 알파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 그냥 똑같으면 성질이 없잖아. 그치? 다르게 만들어봐. 어떻게 해야 돼? 한 바퀴 돌려. 베타. 됐어? 그럼 생각해봐. 베타에서 알파를 더하면 포인트가 딱 잡히겠어? 베타에서 알파를 삭제해야 잡히겠어? 더해야 돼? 빼야 돼? 생각해봐. 베타는 요각이야. 요렇게 돌고 요렇게 오각이죠.
베타에서 알파를 빼야죠. 베타에서 알파만 각을 지워야 한 바퀴 아닙니까? 이랬습니까? 아, 선생님. 차가 한 바퀴네요 라는 거 우리 일반각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2n파입니다. 됐습니까? 두 각의 차가 2n파이가 되면 동경이 일치합니다. 알겠습니까? 요건 왜 쉬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3분의 7파이랑 3분의 파이랑 얘 둘은 각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각은 다르죠. 얘가 크잖아. 그치? 얘들 동경은 일치하죠. 알겠습니까? 왜? 아 여기 한 바퀴 돌린 거잖아. 이게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잖아. 그죠? 두 각의 차이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게 동경 일치하는 거죠. 알겠죠? 이미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거를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이거 외우라고 쓰는 거 아니야. 너네가 찾는 용어로 훈련하라고 쓰는 거야. 야, 두 각이 x축 대칭이래.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물었어. 필기장에 적혀 있는데요. 그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안 됩니다. 어차피 못 쓴다니까? 그럼 매일 노트를 보든가. 알겠습니까? 매일매일 노트를 보든가. 문제를 절대 못 만나. 알겠죠? 완전 까먹으면 탁 만날 거야. 오케이? 봐봐. 자, x축 대칭이면 어떤 성질이 있겠어? 네가 찾으라고. 여기 알파가 있다 쳐. x축 대칭이면 베타가 여기 있어야지. 그죠? 각을 볼 때는 항상 플러스 방향을 보세요. 마이너스 방향은 헷갈립니다. 베타가 이렇게 있다 보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이 베타에다가 요만큼의 각이 알파인데 알파를 채워야 되겠어? 알파를 지워야 되겠어? 채우면 되겠네요. 베타에서 알파만큼 더 가버리면 한 바퀴 아니야. 아, 얘는 합이 한 바퀴입니다. 합이 2n파이라는 거죠. 쌤 말하는 그 한 바퀴란 말이 여러 바퀴를 얘기하는 거죠. 한 바퀴 어때요? 두 바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쌤 이제 나머지 노트가 있으니까 식상하니까 이상한 거 해볼게요. 이렇게 원리를 알아야 원래 수능은 처음으로 나온다니까.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래요. 어? 이건 뭐지? 아마 여러분 처음 봤을걸? 실제로 예전에 교육청이지만 교육청 목사 나온 적이 있습니다. 평가에서 저는 내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당황하면 안 돼. 찾는 거야. y는 마이너스 수 잠깐만 이거 처음 보는데? 네가 알아서 해 이거야. 여기 있어. 그치? 알파가 여기 있다 진짜. 어차피 성립하는 거잖아. 그리기 쉬운 데다 그려. 알겠습니까? 이거 그릴 수 있으려나? 여러분 봐봐요. 알파가 여기 있으면 이 직선에 대칭한 동경은 몇 사분면에 있을 것 같아요? 3, 4. 좋아. 대칭 잘 본다. 3, 4 있습니다. 요렇게 그려야 돼. 내가 좀 걱정되는 친구는 저걸 못 그릴까봐. 알겠습니까? 요 직선 대칭을 못하는 친구도 있어. 모르면 이제 개별로 와봐. 내가 선생님 설명해줄게. 여기 있다는 소리야. 베타가 이렇다는 소리야. 이해돼요? 뭐 생각해. 야, 베타에서 알파만큼 더 가야 돼. 알파를 지워야 돼. 어디에 포인트가 있겠어? 더 해야지. 베타가 채워지면 2분의 3파이 아니야? 얘는 합이 몇 바퀴 돌고 2분의 3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만족하면 두 각은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원래 대칭성들은요, 합과 차의 그 성질을 파악하는 문제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여기 얘기 한번 해보면 봐봐. 내가 풍물로 갈게요. 153번 가보면 153번입니다. 153 볼게요. 153 문제 이거 하나 볼게요. 153 보시면요, 세타가 2, 4분면 각이고 스톱. 세타의 범위를 줬네. 뭐라 써야 되지? 세타는 누구와 누구 사이라는 소리야? 2, 4분면이니까 세타는 여러분 2, 4분면이면 누구와 누구 사이예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표정이 다 똑같아. 왜 안 돼? 왜? 말을 해줘야지. 표정으로 얘기하면 어떡해. 무슨 액수 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자꾸. 야, 됐어? 나 잘했어? 여기 뭐 약술 뭐 논술팀들 잘했습니까? 이거 쓰면 될까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디 써야 되는데? 그거 저 말을 해줬어요. 식으로 뭐라고 해야 돼? EN파이 저거 될 거 아니야. 네. 논술팀들 시작부터 감점이야. 알겠습니까? 센터가 이상하잖아.
몇 법이지 지금 어떻게 하는데 그렇잖아 그쵸? 이거 적어야지 이거 단 노트는 좀 있으니까 자주 적어줄게 N은 정수 이거 적어야 돼 왜? N은 얘가 얘기 안 했잖아 내가 만든 거지 그죠? 내가 만든 문자는 옆에 하나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문제 보시죠 세타와 4세타의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이랬습니까? 아 이게 주관식인데 답이 그러면 한 개가 나올 수 없는데 이거 문제는 잘못됐네요. 알겠죠? 그냥 가겠습니다. 정확한 풀이 이게 맞으니까 볼게요. 자, 세타와 4세타의 동경이 X축 대칭이래. 그럼 너네가 어떻게 풀란 거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찾으라고. 아, 합이 2n파이면 되는구나. 이걸 찾은 다음에 적용하는 거죠. 세타와 4세타가 X축 대칭인 거는 성질이 뭐였다고? 2를 더한 5세타가 몇 바퀴가 되면 돼 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x는 세타는요 5분의 2n파이가 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단 n은 정수를 푼 건데 저 범위 필요 없네요. 이 문제는 문제가 출제가 잘못되긴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뭐 수능에 그런 게 없겠지만 이렇게 나와서 답을 이렇게 써야 돼요. 얘는 필요가 없네 근데 풀에 쓸 필요가 없네요 사실. 괜찮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풀에 쓸 거면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어쨌든 답은 얘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범위가 안 나와 있어서 답이 무수히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범위가 줬을 거야. 세타가 2, 3분의 말 대신에 세타는 여러 말대로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가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잘못된 문제가 이해되죠? 세타가 2, 3분의 막이야 라고 얘기하면 답이 무수히 많은 거죠.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걸 얘기하고 싶다. 얘의 취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다면 답을 구할 수 있죠. 세타가 얼마인데? 1 넣으면은 5분의 2는 2분의 1로 작으니까 안 되고 5분의 4파이 답이 되겠네요. 2는 뭐죠? 3 넣으면 1 넘어가니까 답이 안 되네요. 1 넘어가면 되죠. 얘가 답이겠다. 알겠습니까? 아마 답지란에 얘가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가 잘못된 건 이해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저 범위 줘야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칭이 대칭과 일치는 저렇게 파악하는 걸 연습해라 라는 겁니다. 잠깐 끊었다가 상담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개별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시작합시다. 네, 한번 오시죠. 자, 삼각수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장 있으신 분 꺼내시고요. 우리가 최근에 또 삼각수 문제를 여러분도 한번 풀었기 때문에 기본 유형들은 가볍게 여러분들 인식하지 못할 만한 좀 무시하고 있을 만한 그런 얘기만 챙기고요. 매번 푸는 그런 문제들은 숙제로 드리고 혹시 좀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음 시간에 풀이해드리겠죠. 미리 얘기하면 삼각함수 쪽에 좀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 이게 수능 유형 문서, 수능 유형 필수를 이제 그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이유는 각 단원마다 어차피 센 놈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게 시기마다 여러분들 어떤 시즌마다 나오는 툴, 좀 유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해드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알겠죠? 지수로그 함수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프 좌표들이 알겠죠? 그게 뭐 가장 큰 화두죠. 알겠죠? 근데 작년에 기출된 문제들은 다행히 도형의 해석을 가미하지 않은 알겠죠? 그냥 생 연산 대입 문제를 출제했었는데 그 이전으로 올라가 버리면 도형이 가미가 됩니다. 알겠죠? 아까 뭐 원에 대한 해석과 역함수에 대한 해석과 길이비에 대한 해석과 그죠? 그런 것들이 가미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디테일한 그래프 해석. 그래프 해석이라는 게 왜 우리 평가 문제 중에 막 움직여서 교점의 x좌표의 어떤 움직임을 파악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때문에 꺾고 올리는 환경에서 교점과의 개수가 최대가 4개가 되기 위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근데 생각보다 그래프를 아주 꼼꼼하게 보는 게 아니라 변화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목적이었죠. 알겠죠? 이 또한 또 좀 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꼼꼼한 포인트를 다 잡아서 풀어야 되는 진짜 어려운 문제도 있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그런 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굵직한 그래프의 흐름만 파악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삼각함수는요. 미리 이제 여기서 그러면 우리 지수로그 함수에서는 사실 큰 수능형 테마는 딱 그 두 개인 거야. 나머지는 이제 기본 유형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삼각함수에서는요. 요즘 나오는 추세의 테마는 또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한 또 좀 짜증나고 디테일한 해석. 알겠습니까? 얘는 지수로그 함수와 약간의 경향은 다르게 지수로그 함수는 크게 움직이면 잘 파악되면 체크 포인트가 나와버리는데 삼각함수는 그냥 그 들어고 꼼꼼한 걸 정확히 그려내가지고 거기에 숨어있는 대칭성을 잡아내는 이 삼각함수 그래프가 아무 대칭성과 주기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뭔가 기대를 걸게 하는 문제들이 잘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활용. 우리가 개념 공부할 때 하지 않았던, 알겠죠? 뭐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이나 이런 공식만 적용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에 대한 또 도형계수 문제 나오죠. 그래서 그쪽이 좀 어렵죠. 그 두 가지가 뭐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겠죠? 그런 것들을 하기 앞서 이제 기본 유형 중에서 선생님 체크할 만한 것들 몇 개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봐봐요. 49페이지에 이제 기본 유형의 구성을 좀 소개해드리면, 왼쪽 라인은 아까 방금 얘기한 동경 일치 또는 대칭을 가볍게 점검할 수 있는 만한 문제만 넣고요. 오른쪽의 라인의 문제는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공식. 이건 뭐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뭐 R 세타로 호의 길이를 구하고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넓이를 구해내면 됩니다. 뭐 약간의 상황 변화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풀어오신 후에 뭐 좀 안 되는 게 있으면 쌤이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뭐 그냥 쭉 흘러가면서 보다 보니까 160번 같이 160번 보시면 돼요. 가끔 이렇게 원뿔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보니까 그리면 원뿔의 전개도도 그리고 있는데, 그렇죠? 보통 이런 이 원뿔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쌤이 생각나는 뭐 그 내신형 문제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뭐 중점이나 치고 실을 돌렸을 때 팽팽하게 돌리면 이 길이가 얼마겠니 뭐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본 경험이 있는데,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건 뒤에 나오는 문제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류의 문제, 즉 원뿔을 다룰 때 우리가 이 원뿔의 전개도를 그리게 되잖아요. 이런 원뿔의 전개도 딱 넘어가 버리면 제일 많이 쓰는 기본적인 접근이 뭐야? 이 전개도 갖고 있는 성질. 준서가 원의 접선 성질 뭐야? 둘레. 아니 원의 접선의 성질이 뭐냐고. 어? 혜민아, 원의 접선, 원에 접하는 직선 특징. 디는 알, 그렇죠. 디는 알. 준서가 디는 알.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머리가 반지를 놔줘. 그거 써먹어야 돼. 그거 쓰면 풀려. 알겠죠? 원뿔의 전개도에서 꼭 해야 되는 행위 뭘까요? 시원한 거 기억나는 거 없어? 호의 어. 원에 그렇죠. 호의 길이가 원의 둘레와 같다라는 양 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체크하고요. 풀이는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체크해 놓으시고 넘어가 삼각함수로 있더라.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도 쌤이 기본 개념 총정리할 때 삼각함수의 정의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정의라 하면 여러분 이렇게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161번에서 풀어볼게요. 161번입니다. 난 여러분들 빨리 삼각함수 정의를 잘 암기해서, 여러분 정의는 원래 암기하는 거야. 그죠? 뭔지는 이해하긴 해야지만 원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암기입니다. 얘가 뭐라 했냐면 원점과, 원래 삼각함 정의는 원점과의 관계죠. 점피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일 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구하랍니다. 이런 게 정의 문제죠. 이걸 구하려면 난 뭐가 필요하죠? 원점. OP의 길이부터 구하셔야죠. 그죠? OP의 길이가 얼마인데? 요거 피타고라스를 때리시면요 13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인 세타는요 마이너스 14분의 12가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는요 마이너스 13분의 5가 되는 거죠. 탄젠트는요 5분의 12가 됩니다. 요렇게 다 풀어야 돼. 알겠죠? 그냥 동경을 잡아주고 뭐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 값을 요구했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미 정의가 암기가 되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의가 정확히 암기되어 있지 않으니까 뭔가 그런 그래프의 길에서 뭔가 뽑아내고 있겠죠. 정의는 원래 정확하게 외우는 겁니다. 알겠죠? 정의라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그 동경까지 거리 분의 x좌표, y좌표, x좌표분의 y좌표. 알겠습니까? 요건 확실히 외워두고 나서 그러고 나머지 것들을 공부해야죠. 알겠습니까? 정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런 뭐 167번이나 168번이나 170번 같은 이런 그 약간의 도형이 개입된 허접한 문제들이 그냥 가볍게 뚫리는 거야. 알겠죠? 이 167번이나 168번이나 170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쌤이 한 개만 손을 대보면요. 쌤은 168번에 손을 대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긴 한데요. 168번입니다. 보시죠. 자, 원이 있습니다. 쉬운 문제예요. 같이 가볍게 봐. 복습도 할게요. 원의 반지름은 루트 5래입니다. 원이 나와있죠? 뭐 원의 정보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반지름이 필요하긴 하구나. 루트 5입니다. AC를 이렇게 그어놨어. 이렇게 OAC. 그런 다음에 얘가 뭐라 했냐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4, 2인 직사각형을 그렸대요. 이게 왜 재미가 없는 문제냐면 야 가로가 4고 세로가 2면 이 좌표가 다 나온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좌표가 가로가 4니까 여기 2일 거 아니야? 세로가 2면 1일 거 아니야? 그쵸? A 좌표는 마이너스 2,1이고요. C 좌표는 2,-1입니다. 내가 A, C를 건드린 것 같으니까. 이해했습니까? 진행하시죠. 그때 얘가 뭐라 했냐면 동경 OA를 나타내는 각을 알파. 봐봐. OA가 이거 아니야? 얘가 알파라는 건 이 각을 알파. 그죠? 알파 동경의 좌표를 알죠? 그럼 끝난 거지. 사인 알파가 얼마인데?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게 반지름이죠. 루트 5분의 사인이지. 1. 코사인 알파 얼마인데?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이거 바로 나오겠죠. 도형의 해석을 요구한 게 아니야. 이런 문제들은 정의를 아는지를 묻는 거죠. 그 좌표를 오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뭐 길이 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각 잡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OC에 대한 동경이 베타, OC 여기 있잖아. 동경을 이렇게 봐야지. 베타에. 그죠? 아 그러면 코사인 베타는 좌표를 알잖아. 만약에 삼각함 정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동경이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간에 동경에 대한 여기 위에 하나의 점을 알아? 그러면 삼각함수 준 거죠. 알겠죠? 거리 구하고 거리분의 x좌표, 거리분의 y좌표, x좌표는 y좌표. 알겠습니까? 그게 점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좌표를 던져주는, 즉 동경 위에 점을 주는 건요, 그거는 도형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C가 여기 있는데 요거에 대한 그 각을 베타란대요. 그럼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죠? 코사인 베타는요? 뭐 원점에서 거리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게 반지 루트 5잖아. 거리를 알고 있지. 코사인 루트 5는 2. 그죠? 사인은 마이너스 루트 5는 1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건 다 정의 문제로 다 이 카테고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부터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54페이지나 55페이지나 56페이지나 네, 일단 이것들은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요. 이거 아직도 수정이 안 되네. 여러분 189번은 풀지 마세요. 이상한 이 정도는 하시면 알겠지만 포탄젠 터들었어. 189번은 풀지 마세요. 알겠죠? 189번 풀지 마시고, 자 변환 공식은 기억할 거라 보는데 혹시 모르니까 190번 한번 풀어. 190번 풀어. 190번 풀어보기. 혹시 모르니까 점검 한번 합시다. 갑구하는 건 저번에 그 프린트로 점검에다 된 것 같고요. 변화는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봐. 190번 한번 해봐. 190. 오늘 목요일이기도 하고요. 주말이기도 하고요. 문제 난이도 높지도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항 개수는 숙제가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다. 뭐 넉넉하게 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신 풀어주세요. 190번. 해주세요. 시간 줄고 있어요. 하세요.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변환이 얼마나 잘 체화되어 있냐의 문제인 거죠. 보시면은 사인 23도, 얘는 뭐 예각이니까 건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사인 203도, 지금 얘가 0 되는 걸 찾아라 이 말이죠. 각을 맞추라는 얘기죠. 203도면요. 203도면 잠깐만 있어봐.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각이 보여야 되겠지. 180도를 기준하면 23도로 세팅이 가능하고요. 270도를 기준하면 그래서 빼면 뭐 67도로 만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 있는 사인 203도는요. 23도로 갈 수도 있고 67도로 갈 수도 있죠. 그죠? 얘는 물론 방향이 23도의 방향이니까 이 자식을 사인 180도 더하기 23도로 보라는 얘기겠지. 그쵸? 그럼 얘가 X축 기준이니까 사인이 안 바뀔 거고요.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거죠. 기억은 0이다. 알겠죠?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337도를 보면요. 337이야? 360도를 기준하면 빼기 얼마냐 이거? 23도가 될 거고요. 그죠? 아니면은 270도를 기준하면 항상 원래 각은 그 양쪽에 껴있죠. 그래서 270도를 기준하면 더하기 몇 도 한 거야? 67도. 똑같네. 네, 그죠? 그럼 또 67로 갈 것이냐? 23으로 갈 것이냐를 잘 선택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얘는 당연히 23으로 가로 된 문제죠. 얘를 코사인 360도 마이너스 23도를 쓰시면 얘는요. 얘도 적으면요. X축 기준이니까 안 바뀌고요. 23도 이게 4, 4분면입니다. 플러스죠. 얘는 2 코사인 23도가 되기 때문에 0이 되지 않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 보자마자 야 각이 너무 커. 그래서 쌤이 보자마자 360 뺐습니다. 알겠죠? 이게 어차피 2파이나 360도는요 동경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빼는 게 편해. 알겠죠? 그래서 얘는 157도를 뽑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쌤이 보자마자 뺐습니다. 30도. 알겠죠? 그러면 결국 얘랑 얘를 구하는 건데 150도 마찬가지 180도 마이너스 23도로 보라는 얘기겠죠? 탄젠트를 변환치하면 이게 157도니까. 그렇죠? X축 안 바뀌고 탄젠트 23도 2, 4분면 마이너스 0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억과 기듯이 답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변환을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변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나머지는 저번에 우리가 푼 프린트에다 있던 수준의 문제들이기도 하고 뭐 비슷한 문제들이라서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요. 오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문제 개수는 좀 되지만 뭐 수능형 작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60페이지와 61페이지와 62페이지까지는 뭐 그때 그 프린트 문제 똑같은 거야. 그냥 이게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오늘 좀 넘어가게 드릴 테니까 문제는 풀어주시고요. 네. 이야기의 시작은 6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모의고사의 형태로 슬슬 올라갑니다. 자, 먼저 얘기하는 건 215번. 한번 풀어봐. 215번. 이것도 풀이시면 드릴게요. 요거 한 2분 드릴게요. 2분. 215번. 우리가 이제 그래프는 그릴 줄 알지 않니? 이제 저번에 했으니까 215번 해보기. 힌트를 드리자면 그래프로 풀라고 된 문제입니다.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풀라고 된 문제입니다. 이제 형 나왔어? 이게 퍼져 있어요. 열심히 탐구하고 있어야지.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펜이 많이 안 움직이는데요, 여러분. 네? 펜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보면 나옵니까? 아, 그래놨으니까.
선생님 볼게요. 여러분 그 그래프는 그릴 줄 알잖아, 그렇죠? 우리가 다 했잖아 그때. 그래프에서 뭐 진폭, 주기, 뭐 그죠? 뭐 있지? 기준선 이런 걸 볼 줄 아니까 그거는 이제 준비 좀 했어 우리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얘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얘기 위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215부분을 보고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1차적 눈이 생겨야 되니까 선생님이 시각을 많이 강조하는데 215를 딱 보시면요. 사인 1, 사인 2, 사인 3, 사인 4 이게 라디안일 거 아니야, 그치? 일단 먼저 드는 생각은 구할 수는 없어, 그죠? 자, 두 번째는 이게 y는 사인 x를 그려서 1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3 대입한 거, 4 대입한 거의 높이를 비교하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을 여기서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구현을 못하겠어. 그거는 금방 들어. 그거는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거 배우는 거 되게 쉬운데 이걸 딱 보고 그래프로 얘를 y는 sin x 함수를 딱 하나 가지고 x에다 1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3 대입한 거, 4 대입한 거 이걸 확인하는 얘기구나. 이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알겠죠? 이게 다 함수를 보여야 돼. 왜 쌤 저번 시간에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런 문제 풀었어요. 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x-1이 뭐 t였죠 그때? 로그 2x였나? 뭐 이렇게 해서 그죠? t가 양수일 때 얘가 항상 성립하는지 확인하시고 나왔단 말이야. 그죠?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지 확인하라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평가 문제는 잘근잘근 복습을 잘근잘근 씹어보고 눈앞에 다 있어야 돼. 쌤 저번 시간에 그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그 문제 풀면 디귿 풀 때 결론이 이거거든. 얘가 항상 성립하냐 지금이었어. 그때 쌤이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요? t가 양수일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지 확인해라. 그냥. 내가 어떻게 풀었어? 미우야? 그때 난 어떻게 풀었니? 기억 안 나요? 그렇죠. 그림으로 가야 돼. 그럼 조금만 더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뭐로? 괜찮아. 로그 2에 t를 그리기 쉽다면서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랑 뭐를 그렸어 나는? 마이너스 1을 옆으로 넘겨서 그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로그 2에 t가 그렇죠. 그리기 더 맞아요. 쉽다 그래서 로그 2에 t랑 t 마이너스 1번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풀었죠. 그때 보통 뭐 잘 얘기해 줬는데 뭐 다 정확한 얘기인데 알겠죠? 미우야, 내가 뭘 그릴까라고 쌤이 질문한 의도는 y는 t-1과예요. 원래부터 그래프는 y가 있어야 되니까, 알겠죠? y는 로그 2의 t로 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두 함수를 비교했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중요시 여기냐 봐봐. 부등식을 봤는데 두 함수 관계인데 나 눈이 잡힌 거야. 이렇게 푸는 친구들은.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문제 푸는데 예를 들면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t로 치환했어. x가 1부터 2까지의 범위야. t의 범위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죠. 그죠? 이게 다 그림으로 비춰지는 문제란 말이야. 여기 있는 객관식 마찬가지인데 얘를 딱 보자마자 sin x랑 그림을 그리란 얘기구나. 가장 우선이고요. 이 그래프에 뭘 대입해야 돼? 1, 2, 3, 4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1을 대입하면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 파이가 3.14쯤 되는데요. 그죠? 1이라는 숫자는 얘보다 왼쪽인데 잠깐만 가운데가 얼마지? 2분의 8이거든. 2분의 약 3.14쯤 되거든. 이걸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1, 2를 대입해야 되니까? 나는요 1.57쯤 되거든. 그죠? 야 1과 2를 내가 대입할 건데 얘가 지금 1이랑 가까운 거야? 2랑 가까운 거야? 2랑 가깝네요. 2가 좀 더 가까이 있을 거고요. 1이 좀 멀리 있겠네. 너무 차이가 안 나는데 좀 더 가까이 할게요. t가 험나게. 이해됐습니까? 3은요? 얘 바로 밑에 있겠지. 3은 이렇게 3점에서 바로 앞일 거 아니야. 4는요? 넘어가겠지. 이해됐습니까? 얘가 말한 높이는 sin 1 여기입니다. sin 2 여기죠. 이 높이. sin 3 여기입니다. sin 4 음수네요. 그죠? sin 4가 제일 작을 것이고 sin 3이 그 다음 작고 sin 1이 그 다음이고 sin 2가 제일 크네요. 이렇게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대서 비교는 식이 똑같잖아. 똑같은 식에 x값만 대입하고 있잖아. 오케이?
요게 이제 이런 봐봐. 대소비교에서 그래프로 바라보는 시각이 1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알겠죠?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214번 올라갑니다. 자, 214번의 문제 보시면 잘 보세요. 0과 이게 이제 또 그 다음 레벨의 눈이야. 이 되게 눈이 중요한 겁니다. 해석하는 방식이죠. 0과 파이 사이에 알파가 베타가 있다라고 나왔어, 알겠죠? 그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야, 기억. 사인 알파가 사인 베타랑 같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야라고 그랬어. 알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 봐봐. 이걸 딱 보고 어떤 해석이 되어야 하냐면 y는 sin x를 그려서 알파랑 베타를 대입한 y 값이 똑같은 거야. 같은 높이의 y가 갖는 두 개의 x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둘의 합은 파이냐 이 말인 거죠. 상관있습니까? 얘가 하는 이 기억의 질문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게 핵심이라고. 오케이? 야 이거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풀이다.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걸 읽고 사인을 그려서 이렇게 같은 높이를 갖는 지점을 비교해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할 수 있겠냐가 포인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해볼게요. 봐봐. 자 가볼게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얘가 무슨 말이냐면 일단 y는 sin x를 그리겠습니다. 지금 쌤이 당연히 결과치를 보여드려야 돼서 풀이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풀이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풀이는 금방 배운다고. 이 풀이가 어렵지 않아. 이런 발상을 할 수 있겠냐가 포인트란 말이야. 그쪽에서 쌤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봐봐. 얘를 그렸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 같다는 거니까 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쌤 그 값을 k라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y는 k가 교점을 두 개는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알파랑 베타 다르잖아 그렇죠? k가 1일 수는 없죠. 교점이 두 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k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겠네요. 그죠? 우리 대칭성 배웠으니까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둘을 더하면 파이가 되네요. 그럼 되나? 계속 내려가봐. 만약에 k가 여기 있으면 이 결과가 양수로 되는 게 없잖아. 알겠습니까? 만약에 음수 있으면요 여기랑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가 있는데 그죠? 요건 우리가 라인을 잡은 게 없기 때문에 대칭성을 이용할게요. 가운데가 누구지? 2분의 3파이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와 여기 있는 베타를 더하고 나누기 2한 게 얘일 거 아니야. 둘의 합은 3파이겠네요. 이해됐습니까? 항상 파이가 되는 거야? 아니구나. 이해됐어? 왜 K가 양수라면 저렇게 파이가 되는 게 맞지만 K가 음수라면요 3파이가 돼야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봐 여기에 전제요건이 K가 양수래. 답인 거지. 정답이겠죠. 이런 정확한 해석은 그래프여야 가능합니다. 그냥 뭐 대충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이가 되는 거 때려가 보지 다 참여금이라 했습니까? 발레가 거기 없는데 무슨 소리야. 이해됐어요? 그림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니은 한번 해봐봐. 밝혀봐봐. 니은. 맞는지 아닌지. 니은 있으면 디귿 해봐봐. 니은 디귿 밝혀봐봐. 니은 디귿 읽어보세요. 나왔나요? 나왔습니까? 네. 니은도 이거죠.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이 다 같다면 얘도 봐봐. 딱 보고 이제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라는 얘기입니다. 코사인 같은 게 생기죠. 이렇게. 여기 빵꾸 뚫리긴 하는데 정확히 그리면 2파이. 가운데 파이. 그죠? 얘도 코사인 알파 값을 K라 잡으면 그래야 얘가 되니까. Y는 K 그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쵸? K가 어디 있든 이쪽에 알파, 베타 나오겠네. 그쵸? 얘는 K가 흡수가 와서 알파, 베타 가운데 항상 파이가 있죠. 여기 마찬가지고 그쵸? 얘는 둘이 합이 2파이가 되겠네요. 발레가 없습니다. K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죠? 가운데 파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참이겠네. 둘 다 2파이 되겠네. 알겠습니까? 이거 되고요. 탄젠트도 확인해 볼게요. 탄젠트 같은 얘기죠? 같은 방식이니까 뭐 바로 그거 보면 되겠다. 탄젠트 보시면요. 요렇게 하나 꽂혀 있고요. 점근선. 요렇게 하나 있고요. 점근선. 요렇게. 여기다 2파이까지 되는 거죠. 그쵸? 자, YK를 그으면요. 탄젠트는 이렇게 된다. 얘가 알파잖아. 그죠? 얘가 베타인데 여기가 파이거든? 베타가 파이 플러스 알파죠. 이게 죽이니까. 이랬으니까 얘는 빼야지 파이가 되는 거죠. 더하면 파이 플러스 2알파가 되기 때문에 이건 규칙이 없죠. 이건 틀렸네요. 알겠죠? 2파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거 아예 맞지 않는다. 이거는 뭐 헷갈리는 것도 아니네. 알겠어요?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요. 여러분 217 한번 해봐. 217 요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217 한번 풀어보세요. 217 풀어봐봐. 지금 하는 거 이해되지? 그러면 목소 열심히 해라. 스톱 됐습니다. 내가 할게. 쌤이 이걸 시킨 이유가 시작하는 포인트를 좀 보고 싶어서. 네. 봐봐요. 봅시다. 뭐 천천히 또 두들기면 답이야 나오겠지. 봐봐. 자, 지금 얘가 y는 sin x 아직도 그런 눈을 가지지 못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문제를 우리는 수투에서 훨씬 많이 풀었죠. 보겠습니다.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 시원하게 이것만 풀고 자,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를 NA를 한대요. 쌤은 NA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답은 여러분 구하면 되니까 알겠죠? 그러면 생각을 하겠지. 얘랑 얘를 그려서 A의 움직임에 따른 교점의 개수 얘는 뒤집어 가지고 올려가면서 그래도 뭐 답을 구하는 크게 지장 없는데 알겠죠? 야, 이거 무슨 얘기야? sin x는 마이너스 sin x 더하기 이렇게 되는 방정식으로 먼저 인식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실근의 수거라는 얘기잖아. 그죠? 우리 수투에서 3차 방정식 많이 이런 거 만났죠? 3차, 4차.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보통 어떻게 그립니까? 이걸 그냥 찢어서 그려요? 그죠? 일반적이지 않죠. 쌤, 저 그렇게 찢어서 그려서 답 잘 나왔습니다. 또 똑같은 얘기야. 잘했어. 잘했는데 그런 눈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보자마자 판단부터 해야죠. 어떻게 그릴지 고민을 하고 들어간 거야. 만약에 어떻게 그릴지, 즉 이런 상황인지 판단했는데 쌤 제가 그런 상황에서 시연아 쌤 말 잘 들어.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림인지 고민해서 쌤 저는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그림이 다 가능한데 저는 이게 편하고 이게 편해서 갔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사고로 봐야 돼. 이 수능은 수학뿐만 아닐걸요. 이 객관적 사고와 일반적 사고는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절대로 풀지 마세요. 고민했다면 당연히 A만 냅두고 아니면 넘겨서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분리했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죠? 쌤은 뭐 요거는 잘했어. 당연히 sin x는 2분의 1이 낫지 않냐? 나는 이렇게 풀 것 같은데 뭐 여러분이 하고 싶은데 이 둘은 뭐 그렇게 잔소리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냥 들어간 친구들은 아니 회속 좀 하고 들어가. 우리 급해. 그죠?
뭐 던져주면 지가 그릴 줄 알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문제 상황에서부터 해야 되겠지. 얘를 그리라고. 나는 얘로 가려요. y는 sin x와 y는 2분의 a를 가지고 쌤은 그냥 na를 다 정리할게요. y는 sin x는요. 이런 개수 구할 때는요. 체크 포인트는 이겁니다. 는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돼. 개수가 바뀔 거 아니야. 알겠죠? 그걸 꼼꼼히 봐야죠. 자, sin x는 뭐 당연히 잘 그리시죠, 여러분. 이렇게 다 색칠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잘 적으시고 이렇게 색칠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그럼 바로 답을 쓰면 되잖아. na는 바로 쓸게요. 2분의 a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로 작으면 빵개. 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쓸게요. 2분의 a가. 이걸 a로 변화는 나중에 해도 돼요. 2분의 1로 문제 풀어 그냥. 알겠죠? 마이너스로 작거나 2분의 a가 1보다 크면요. 빵개죠. 교점이 없을 거니까. 2분의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1이 되면요. 교점은 1개겠죠. 그렇죠? 여기 사이에 있으면요. 0인 거 따로 가야 되겠네. 그렇지? 0인데 3개니까 2분의 a가 0일 때는 3개네.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a가 1일 사이. 단 0은 아닙니다. 2분의 0인데 a가 0이거든요. 그쵸? 0을 제외한 여기 사이에 있을 때는 몇 개? 2개가 되겠네요. NA를 정확히 그리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문제를 다시 한번 어떻게 낼 수 있겠어? NA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몇 개냐?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0도 극한값이 있구나. 불연속이 몇 개냐? 이러면 이제 0 하나. 잠깐만요. 범위를 좀 적어놓을게요. 헷갈린다. 여기 이제 A는 마이너스 또는 2죠. 이걸 풀면 이제 A는 마이너스 작거나 이보다 큰 거죠. 작거나 이보다 크다. 얘는 A가 0인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인 거죠.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제일랑도 많이 할 수 있겠네. 불연속인 지점은요. 0이랑 마이너스랑 3개. 그죠? 네. 함수값만 다르니까.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는 2개. 마이너스 2와 2 2개만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지. 알겠죠? 뭐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매번 이게 봐봐. 이제 수투가 엮여버리면요. 이게 뭐 거기서 내는 놈은 여기서 내고 저기서 내고 틀은 똑같아. 계산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좀 보고 있어야 돼. 이거 우리 그 삼각함수의 그 총정리하면서 프린트를 할 때도 선생님 마지막에 그런 얘기했잖아. 왜? 사인 x를 t로 치환해서 2차 함수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때 뭐 그 실근의 개수 묻는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2차 함수와의 교점의 개수인데 범위가 잡히니까 판별식이 아니라 그래프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가 그냥 수투 문제였다면 훨씬 쉽게 풀었을 거야. 알겠죠? 근데 이게 수원이니까 수투에서 하는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다 수투 문제죠, 이거. 거기서 많이 풀던.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좀 점검해서 본인이 끌고 가기 편한 방향으로 잡아서 가야 돼. 알겠습니까?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수업하고요.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수가 좀 됩니다. 근데 문제 난이도가 뭐 저번에 개수보다 한 3배가량 될 것 같지만 저번에 숙제보다 훨씬 적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예, 저번 숙제가 더 빡셀 수 있을 것 같은데 154번부터요. 그래도 이 기본 문제를 풀긴 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수능형 이제 할 수 있겠죠? 154번부터 여기 중간에 변환을 지나서 218번까지 몇 문제야? 65문항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뭐 스피드가 살 겁니다. 축축축 풀고 중간중간에 가끔 이제 한 번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도전만 잘 해주시고 시간 너무 빼지 마시고, 알겠죠? 체크해서 갖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뭐 기본 문제도 헷갈리는 거 들고 와 그냥 수업 해주면 되니까, 알겠죠? 얼마 안 걸립니다. 자, 그렇게 할 테니까 숙제 잘 해오시고 오늘도 수능 문제 한 2개 풀었습니다. 복습하세요, 알겠죠? 복습하셔야 됩니다. 어차피요 수능 때까지 계속 그놈들 잡으러 가는 거야. 이게 쌤 삼각함수에도 이제 그놈들 2개 있어요. 그 중에 물론 삼각함수 활용은 잡기가 어려운 유형이기도 한데 어쨌든 2개가 있고 수열로 가잖아? 또 2개가 있어요. 등차 수열의 합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점화식. 점화식 좀 빡세게 하죠. 아무튼 그러면 둘도 6개 유형인 거야. 수투 들어가지고 수투에는 여러 번 함수역한 끝났을 텐데 함수역한에서는 사실은 요즘에는 별로 그냥 꼭 내는 어떤 수능 필수 유형의 느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좌표 적기 정도만 잘하면 되는데 그건 여기 그래프 잡게 되면 대응이 돼요. 알겠죠? 이제 미분의 활용이 물론 다양한 어떤 그 접근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큰 덩어리로 보면 진짜 몇 개 없어. 근데 그게 나오지만은 알면서 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하게 연습해줘야 돼. 그 시작을 이 교재를 하는 거야. 알겠죠?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잘 연습해주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